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아들이 지금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설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혀로 인해서 화를 입다 라는 뜻인데,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은 의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의학과 의사인데, 전문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이 2월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확산을 거듭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장난스러운 발언을 해가지고 이를 본 네티즌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아들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아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려고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이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방송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들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의 패널, 총 3명의 출연진이 있었는데 다른 두 사람까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농담 따먹기 형식의 얘기를 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 뭐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 총리의 아들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의 감염률이 더 올라가는가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전 총리의 아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는 듯 하면서 의아한 표정, 아닌가라고 의아한 표정을 짓자 제작진이 멀찌감치서 감염률이 떨어진다 라고도 정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전 총리의 아들은 정신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나 뭐 감염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이런 관련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식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 아들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2015년도에 창궐했던 메르스를 언급을 하면서 치사율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높았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를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확진자 나오는 속도가 줄긴 한 것 같은데요. 최근 며칠 동안 1명?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촬영된 시점이 좀 중요하긴 한데, 이게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은 국내 확진자가 총 28명, 그러니까 30명을 밑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격리 중인 자는 21명이었고 치료되어 격리 해제된 자는 7명, 사망자는 0명이었던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이제 사망자는 없었던 시점이지만은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세 사람 다 의료인입니다. 다 의료인인데 의료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납득하기 힘든 발언이라면서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들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저렇게 가볍게 말하는 건 좀 문제긴 하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초반부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보기 싫어지네요. 이건 조금 이제 점잖은 수준이고, 약간 원색적으로 한 분들은 니들 의사 맞냐? 지금 이 상황이 농담 따먹기 할 정도로 우습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댓글에서 이게 이렇게 희화화할 소재입니까? 고생하는 의사들 기분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확진받고 치료도 못 받고 죽는 환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진짜 혐오스럽네. 혐오 콘텐츠로 신고했습니다. 라고 분개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이낙연 총리 아들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수소문을 해서 이낙연 총리 아들과 이제 통화가 닿았습니다. 이낙연 총리한테 이런 발언을 한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 아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론을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고정 패널이긴 하지만은 그 채널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 라면서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찍을 당시에는, 촬영을 할 당시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 요건 이제 이낙연 총리의 아들의 얘기입니다. 확진자가 50명 이내였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팬데믹, 이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팬데믹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방송을 많이 하셨다. 저희는 가벼운 얘기 위주로 편성을 했다. 대중이 공포를 느끼는 것보다는 안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것이다. 그래서 2주 후에 진지하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송을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온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낙연 총리의 아들은 그냥 가볍게 하는 채널이라 농담도 한 건 사실이다. 본래 방송의 취지는 우리 세 남자들의 수다이지 심각한 얘기를 하는 방송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견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4년도 지방선거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 그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몽준 씨 아들의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미개하다, 한국인들은 미개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선거 전국에서요. 뭐 어떤 경우가 더 중하고 어떤 경우가 더 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야당 정치인의 아들이 선거 전국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월간조선 뉴스룸에 저희가 이제 게재를 했는데 반응이 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많이 했는데 유튜브 채널이 요즘에 이제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아들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어떤 수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의 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의 미디어, 언론 매체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혹은 농담 따먹기 같은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떤 파급력을 끼쳐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한 제가 어제 이거 보도한 이 기사를 출처 없이 특종이라고 보도한 유튜브 채널이 또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언론 환경에서 같은 언론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출처는 밝혀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이낙연 총리의 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방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것이 전국의 어떤 하나의 이슈로 작용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간조선 TV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